1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핫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불안한 환율 관련한 외환 보유액 관련해서 또 ESSD, 이스페타시스 DN 솔루션즈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간밤에도 1,430원까지 환율이 다시 불안하게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요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외환 보유액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가 원래 한 8위 정도 했다가 지금 세계 9위 정도 됩니다. 현재 한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5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IMF의 권고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지금 4,60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는 돼야 한국의 규모에 맞는 외환 보유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 불안하면서 외환 보유액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또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또 특이하게 한반도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필요보다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항상 있죠.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외환 보유액 때문에 걱정이다, 환율 걱정이다 하는 보도가 어제 막 나오고 나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지표를 다 봤을 때 이런 걱정들은 시장에서 나오는 걱정들이 약간 기우에 가까운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위기 때부터 우리 경제 체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외환 보유액 뉴스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더라도 세 가지 지표를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실제 환율 안정에 쓰는 돈인 외평기금이죠. 외국환 평형기금이고요. 이게 사실 내년 운용 규모를 뭐 예산안 통해서 국회가 줄였다 이런 거 문제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운용 규모만 줄인 거지 자산 규모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외평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이거 세수 펑크 나는데 써서는 안 될 돈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한 나라의 대표적인 위험 지표로 꼽히는 5년물 CDS 프리미엄 지금 현재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어제 오늘 기준으로 한 36bp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계엄 이후에 유의미하게 높아지진 않았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행히 간밤에 미국 CPI 데이터가 예상 부합 수준으로 나오면서 환율도 이 야간 거래에서 주간 거래 대비 소폭 내려간 1,430원 90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약하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 이 외환 보유고 데이터 12월 보유고 데이터 이때 만약에 4천억 달러 밑으로 넘어가면 사실 시장의 심리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 나오기 전에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기를 바라는 수가 지금 상책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치 혼란이 하루빨리 조금 정리가 돼야 트럼프 2.0 시대에도 우리가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요즘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 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간만에 조금 반가운 소식이 ESSD에서 나왔다면서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는 조금 좋지 않고 삼성전자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성장하면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SSD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게 서버에 들어가는 이 대형 메모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SSD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테니까요. 삼성전자가 한동안은 이 시장에서는 매출도 올라가고 점유율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발간한 자료인데요. 이 메모리 가격이 사실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3분기 ESSD 시장이 분기 대비 29%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시장 규모도 우리 돈 10조 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SK 하이닉스 빼고는 다른 곳들의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트렌드포스의 4분기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수요가 냉각되면서 4분기에는 기업용 SSD 매출이 좀 둔화될 수 있다. 파이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는데 그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 삼성전자는 좋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TB 미만 SSD 제품 출하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이 분야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트렌드포스의 논리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정말 그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수페타시스죠. 지금 투자자들 항상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기업. 최근에 소액 투자자들이 반대했다가 두산도 지금 두사 밖에 떼어내는 거를 접었습니다. 계획을.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저녁에
기존의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계획을 강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시간외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페타시스 PCB 만들고 AI 시대의 수혜주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지금 주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유상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5,500억 원 규모의 이 유상증자를 강행하면서 탄소나무 노트북 기업이라는 JEO를 인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거 왜 주주돈으로 하느냐라는 지금 불만들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소액주주 연재들 지금 집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일에 7% 올랐던 이스페타시스 시간의 거래에서 7% 이렇게 또 똑같이 빠졌습니다. 예, 반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퍼센트로 보면 사실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네. 증권가의 시각이었고 지금 JEO 같은 경우 인수가 처음에 저지됐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계속 뛰었었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 이스페타시스가 내놓은 유상증자 신고서를 정정하세요 이렇게 제동을 건 건데 이번에 강행하겠다면서 정정 신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정정 신고서 제가 뜯어봤더니 정정 조금은 했겠죠? 많이 했습니다. 네. 핵심 투자 위험 상당히 많이 추가를 했더라고요. 특이할 만한 부분이 JEO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 좀 많이 늘렸는데 JEO는 지금 탄소 나노튜브 기업이라고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 보면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매출의 88%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나노튜브 관련 소재 비출이 12%가 채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분 설비 공사 매출이 줄어들면은 JEO 수익성 그리고 인수 이스페타시스 수익성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던 건데 이거는 이제 금감원이 시켜서 낸 거고 사실상 이런 신고서를 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상증자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정정 신고서를 냈다고 해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 기존의 증자 방식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증자가 되게 되면은 주주 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라는 반발은 아마 거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주가가 하락한 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것은 금감원이 추가로 이 신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정정 신고서를 낼지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정정을 또 한 번 금감원이 요구할 가능성 사실 이스페타시스 지금 우리 신 기자가 정리 잘 해줬습니다만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크죠. 5,500억. 그다음에 이것도 주주 배정이었고 관련 별로 없어 보이는 JEO라는 기업을 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하겠다 계획 나누면서 투자자들이 반대했는데 금감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지 지켜보면서 오늘 주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DN솔루션즈라는 비상장 회사를 우리 이슈로 갖고 왔단 말이죠. 조만간 상장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DN오토모티브 공작기계 제조 계열사입니다. 이 DN솔루션즈라는 곳이 이번에 코스피 상장 예심 통과했고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가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1천억 원 정도 했고 영업이익은 4,360억 원 정도 하는 그래도 견실한 기업입니다. 공모주 가운데 절반은 구주 매출로 되고요. 하나 살펴볼 부분이 구주 매출 비중이 좀 높긴 하네요. 예, 절반 약간 정도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렇게 좋지 않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증권사 전망이 기업 가치 한 5조 원에서 6조 원 될 거라고 지금 소식들 예. 나오고 있는데 한 6개월 전만 봐더라도 이 DNA 오토모티브가 프리 IPO 했을 때 이 관련 유상증자 같은 것들 자료들을 봤을 때 역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DN솔루션즈의 당시 기업 가치가 2.9조, 2조 9천억 원, 3조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상당히 좀 기업 가치를 그 사이에 높게 잡고 있구나라는 점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내년 초에 LG CNS와 함께 이 조단위 IPO 대여로 지금 DN솔루션즈가 시장에 화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LG CNS도 내년 2월 정도 6조 네. 원 규모로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쌍벽을 이루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